이렇게 끝나긴 끝났습니다. 이제 3월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절대전략이고요. 함께 해주실 분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한마디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미국 금리 상승 쇼크가 코스피 3천선을 위협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금리라는 키워드, 금리 상승 쪽에 또 시장의 하락의 빌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오늘장 체크 포인트와 함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어제 미국 금리 상승은 뭐 레벨이 달라졌다, 상승 속도가 빨랐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10년물 금리가 움직이고 뭐 5년물이나 2년물 채권 만기에 따라서 단기 채권 금리는 크게 안 움직였던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5년물 채권 금리 상승 폭이 10년물보다 더 컸던 점들이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수로 인해서 그동안 잠잠했던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증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 가치주, 뭐 여행주, 항공주들이 동반 폭락을 했거든요. 기술주와 함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120원을 넘어서고 1123원,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15.7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외국인이 선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시 순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 2조 8천억 원, 선물 시장에서는 6,50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불확실성 이로 인한 외국인 수급 위축이 시장에 충격을 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그동안에는 금리가 부담스럽다, 밸류에이션 부담을 높인다라는 변수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기술주, 고밸류 종목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 외환 시장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인 변동성을 자극했다는 점에 있어서 코스피도 장중에 3,000포인트를 이탈하는 등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뭘 봐야 될까요? 다음 주에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는 뭐 1일부터 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요. 한국 수출입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전월보다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미국, 유럽, 중국의 2월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국가마다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지수 또한 전월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얼마큼 좋아질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미국 2월 고용 지표도 고용자 수는 늘겠지만 실업률 또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1.9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 경기 부양 정책도 하원에 이어서 상원의원은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 지표들이 좋다 나쁘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경제 지표 결과들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당분간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금리 변수 자체가 시장에 좀 불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금리가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상승 속도에 대한 불안감들이 유입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겠고요. 만약에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금리가 등락을 보이는 데 따라서 시장 자체의 흐름들은 당분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금리 상승 쇼크로 인해서 오늘 조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이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의회 증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여부였고 뭔가 좀 시장이 괜찮아지는 듯 그 파월 의장이 소방수 역할을 잘 해주는 듯 싶다가 오늘은 또 정반대의 면모가 시장에 좀 나타났었잖아요. 이럴 경우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뭐 YCC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든지 뭔가 연준에서 액션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시장 분위기 계속 어둡고 금리 계속 오르고 이런 하락 쪽으로의 방향이 이미 좀 잡혀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방향을 뭐 바꿔줄 만한 재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방향을 바꿔줄 만한 재료는 일단은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상승한다, 하락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금리 상승 속도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더 강하다면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2017년에도 그랬고요. 2011년에도 그랬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더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이런 과정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업종 그리고 물가에 대한 금리에 대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같이 움직였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준 통화 정책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기에 대한 신뢰도를 그리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큼 높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일단은 2021년 GDP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따라서 저는 3월 FOMC 회의를 전후로 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연준에서는 2021년, 2022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명확한 통화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피력해 준다면 경기에 대한 신뢰도 플러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을 동시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3월 중순을 전후로 해서는 좀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바닥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현상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건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보다 경기 회복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한다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는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인플레 쪽으로 또 포커스를 맞추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경기의 지표들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좀 해보거든요. 인플레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회복이 되는데 디플레이 물가가 더 낮다면 그게 더 문제겠죠.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은 같이 가는 흐름이거든요. 한번 2011년, 2017년을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회복에 대한 그리고 산업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시장은 상승 추세를 그렸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난 그저께와 어저께 이틀 전과 3일 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를 꺾을 만큼 금리 상승 자체가 추세를 꺾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경기를 같이 놓고 본다면 어느 쪽에 힘이 더 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또한 물가도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물론 6시 완전히 마치고 나서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오늘 장 마친 부분으로 데이터 집계된 부분 외국인 3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2조 8천억 원, 역대 1일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에 적용되는 이 특이사항이 있다면 MSCI 리밸런싱 물량이 출회된 부분도 함께 카운트가 된다. 이런 식의 해석들도 있던데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파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MSCI 리밸런싱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물량은 계속해서 이렇게 출회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최근 24일, 25일 외국인이 한 1조 5천억 정도 샀거든요. 시장에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을 테고 좀 단기 급락을 한 듯한 되돌림도 있었을 텐데 무엇보다도 원달러율이 15원 정도 급등을 했다는 점들이 차익 매물 출회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SCI 리밸런싱 정도는 한 7천억 정도의 물량 정도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MSCI 정도 변수는 단기 그러니까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이벤트성 이슈라고 본다면 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조 정도가 출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금리가 움직이고 외환 시장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외국인 매물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다음 주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경제지표가 부진하다면은 뭐 그런 부분들 또한 시장의 그 차익 실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당분간은 뭐 3월 초중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FOMC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아가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은 매도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다음 주에 절대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다음 주에 4거래 진행이 될 텐데요. 전략 알려주세요. 일단은 금리 상승 속도에 대한 부담 속에 레벨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흐름에 있어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아직 자리하고 있거든요. 2021년 1, 4분기까지는 미국도 유럽도 GDP 성장률 전년 대비 변화율은 마이너스입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응하고 해소해 나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2분기부터는 물가나 금리 상승을 압도하는 성장이 들어올 겁니다. 미국도 10%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럽은 13%, 글로벌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G10 GDP 성장 전망도 8%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금리 변수의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2분기부터 상승 추세를 재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열,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하는 국면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코스피 3,000선 이하에서는 변동성을 활용한 불안 매수 전략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인터넷,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출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최소 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또 금리 상승하고 인플레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지만은 현재 레벨대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느냐, 그리고 오를 때 오르더라도 갑작스럽게 오르면 시장이 좀 발작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는 진통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외국인 매물출에도 좀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상태로 좀 유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크로징벨에서 준비한 내용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이럴 때 불엄 깨면서 선조들이 또 악귀를 쫓아냈다고 하죠. 오늘은 좀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3월은 좋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